Engineering Economics, 경제성공학, Interest Rate Application, 이자율 응용,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첫 번째 짤방인데요. 고기나 먹으러 와요. 헬스 3 더하기 1, 3 플러스 1, 그러니까 3개월 등록 시 1개월 무료라고 학교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차피 안 갈 거잖아. 고기나 먹으러 와요. 국순당 돼지인가요? 무슨 그냥 숙달 돼지? 예, 브랜드 그 가게 이름은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센스 있는, 요즘 이렇게 현수막을 대화 형태로 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게 되게 센스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제 나이 때 이제 중년의 아저씨들이 헬스, 피트니스가 필요한데, 저도 게을러서 운동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맨몸 운동은 좀 하는데 그 유산소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서 이거 보니까 되게 찔리네요.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렇게 몸을 만든다거나 20대에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과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는 것이 아주 드문 경우였습니다. 제 주위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꽤 어느 정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이지는 않았는데, 요즘은 학생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학교 근처에서 피트니스라든가 뭐 필라테스라든가 다양한 그런 자기 관리하는 기관?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뭐 이게 지나치게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뭐 패션 근육이다, 바프용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물론 뭐든 극단적으로 하면 부작용이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는 건 좋은 거죠. 바꿔 말해서 얼마 전에 이동진 그 평론가이자 작가인 그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허세를 위해서 책을 읽는 것도 좋은 거다, 굉장히 좋은 모티베이션이다 라고 했는데 아주 100% 동의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다듬고 옷을 깔끔하게 입고 몸을 가꾸고, 그게 전부면은 곤란하겠지만, 허세가 책 읽는 것의 전부가 돼서는 곤란하겠지만 그것으로 출발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듯이, 남한테 보여지는 것이 100%가 되면은 너무 빈 껍데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걸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거기서 만족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결국은 공부하는데도 체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학생의 추천 짤방이잖아요. 그럼 나보고 운동을 하라는 뜻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웃겨서 보내준 거겠죠? 네, 이자율 공식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이자율 공식을 좀 더 응용하기 위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염두에 둬야 되는 개념은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 그런데 이 복리를 기간을 다르게 하면서 하는 복리 기간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아마 이번 강의 자료에서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서 이 첫 페이지를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예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그 예제가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 이그젬플 4.1을 보면 복리기간과 이자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율이 1년에 12%인 정기예금이 실제로는 매월 이자를 정산한다. 100만 원을 저축한 후 1년 후 받게 되는 원리 합계는 얼마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1년에 12%를 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자를 1년 후에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매달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주겠다는 겁니다. 매달. 매달 조금씩 나눠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에 받게 되는 원리합계는 얼마인가? 그럼 이제 요 문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에서 보거나 실제 어떤 계약서에서 봤을 때는 아래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기간은 월이고요. 그럼 달마다 이자 계산을 한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지만. 그래서 매월 이자를 정산한다. 이걸 우리가 복리기간이 월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월 이자가 얼마냐? 월 이자가. 그러면 1년에 12%. 그러면 1년이니까 12달이죠. 그러면 한 달에는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는 1%가 됐습니다. 그럼 실제 1년 동안 이자를 얼마나 받나를 보면 여기 계산을 해놓은 걸 캡처로 넣어놨는데 만약에 그냥 연복리 1년 단위로 그냥 토탈로 한 번에 이자를 준다 그러면 12%니까 네. 딱 12만원 이자가 한 번 붙고 끝나요. 그런데 월복리가 되면 이런 식으로 12번을 주는데 이게 한 달에 1%가 되는 거죠. 그럼 한 달 지났을 때는 만원 주니까 101만원. 두 달 지났을 때는 102만 100원이에요. 만원에 대해서도 1%를 줘야 되니까. 그 다음은 103만 300 얼마가 되겠죠. 300 얼마 원. 쭉쭉쭉 가다 보면 12개월 후에는 약간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왜? 그 전에 1%씩 미리 받아놨던 이자가 나머지 뭐 이때 받은 이자는 11개월, 요때 받은 이자는 10개월. 조금씩 아주 적은 금액이지만 미리 받은 이자가 또 이자가 붙었기 때문에 12개월 후에는 딱 112만 원이 아니라 112만 6,800원이 돼요. 그러니까 6,800원의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112만 원 vs 112만 6,800원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만원 단위로 표현을 했을 때는 네.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 연복리로 되어 있는 게 회색이고 월복리로 되어 있는 거를 주황색으로 본다면 연복리로 되어 있는 건 회색에서 이쪽 회색으로 한 번만 딱 그려진 거죠. 요게 112인 거죠. 그런데 주황색은 보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은 똑같은데 계속 1%씩 늘어나기 때문에 쭉쭉쭉쭉쭉 하면 이게 거의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곡선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12개월 후에는 112.68이 되는 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죠. 자세히 보면 뭐 이걸 실제 비율을 과장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데 과장해서 이렇게 돋보기로 들여다본다 그러면 꽤 차이가 납니다. 뭐 그냥 봐도 차이가 존재하긴 하죠. 네. 그래서 복리 기간에 따라 1년에 12%라는 건 똑같은데 그걸 매달 쪼개서 주느냐 한 방에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받는 돈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그게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페이지에서는 이자율이 이만큼이다라고 해도 그걸 한꺼번에 주느냐 나눠서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이자 금액은 달라진다. 우리는 그걸 다룰 거다라는 겁니다. 예제 4-1을 한번 스프레드시트로 볼게요. 뭐 따로 볼 것도 없는데 사실은 그냥 연복리로 12%를 그냥 적용하면 FV 계산하면 되잖아요. FV 12% 기간은 1년이니까 1이죠. PMT A에 해당하는 거 없고 P에 해당하는 거 여기 있으니까 넣어주면 이렇게 112가 나옵니다. 월복리 같은 경우는 1% 월 이자율이 1% 이제 기간 단위가 달로 월로 바뀌었으니까 한 기간 역시 연가는 없고 P만 있으니까 P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지금 계산한 걸 다시 활용하면 되고 매번 그 짓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한 칸씩 땡겨가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얘랑 0.68이 달라졌죠. 보면 여기서도 이 그래프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요 12월보다는 차라리 11월이랑 더 가까워요. 얘는 6,800원 차이 나고 얘는 4,300원 차이 나잖아요. 네, 얘랑 더 가까워. 얘들 둘보다.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을 따로 뭐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이건 학교 보안 프로그램이 보여드릴 것도 없는데 그냥 요런 게 요렇게 계산됐다. 여러분들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있겠지만 한번 확인하는 의미로 해봤습니다. 네, 이자율 응용, 실효이자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앞 페이지에서 개념 예제를 통해서 복리기간이 실제 받게 되는 돈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12%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많이 받았다. 이 실제로는 이라는 걸 어떻게 할 거냐? 12%라고 해서 12만 원? 이자가 12만 원이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12.68만 원. 그럼 이 실제로는 이라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12%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2.68만 원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실효라고 한다는 겁니다. effective라는 게 실제로 효과를 내는, 실제 어떻게 다가가는, 느껴지는, 실감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effective interest rate면은 실제로 실감하게 되는, 나한테 작용하는, 내가 받게 되는 이자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복리기간을 고려한 결과로 실감하게 되는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방금 앞에 있는 예제로부터 1%씩 12번을 받는 경우 이자가 12.68만 원이 됐으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 이자율은 12.68%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2.68%가 실효 이자율이 돼요. 이 공식을 보기 전에 이 그림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렸죠. 회색 대비 우리가 그렸던 주황색이 조금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색 그냥 12%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 회색이 된다 그랬어요. 이 회색이 12%가 딱 되는 그림인 거고 이 주황색은 노란색은 12.68%가 되는 거거든요. 얘는 112만 원이 딱 됐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색 쪽은 우리가 명목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목의 노미널은 네임에서 오는 형용사예요. 네임, 이름 붙인다. 부르기를, 일컫기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목상, 계약서의 종이상, 인쇄상, 기본정보상 있는 일단 알려진 그것이 명목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Nominal Interest Rate. 그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앞에서 12% 언제 동안? 1년 동안. 이자율을 표시를 할 때 일단은 계약서에 1년에 12%로 표시했다. 그럼 그게 명목이자율이고 그때 표시 기간을 1년으로 잡았다. 그걸 명목기간 혹은 표시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1년, 이어가 명목기간이 되겠죠. 그걸 nominal period 혹은 명목기간, 표시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 같은 이런저런 계산을 해서 우리가 실제로 12.68% 혹은 이자로 12.68만 원을 얻는데 그때 쓰이는 게 그럼 도대체 왜 달라지느냐를 예제를 다시 돌아봤을 때는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였어요? 이자를 실제로 주는 기간이 달라져서 그런 거잖아요. 이자를 실제로 주는 기간은 한 달 단위였단 말이에요. 한 달. 그게 죄송합니다. 위치가 잘못됐네요. 이자를 주는 기간이 한 달 혹은 뭐 영어로 쓸 땐 보통 M으로 쓰니까 그게 복리 기간, compounding period가 됩니다. compounding은 돈이 이렇게 불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compound라고 해요. 다른 데서는 다른 뜻으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그 뜻으로 쓰입니다.
컴파운딩 피리어드, 돈이 불어나는, 돈을 불리는 기간, 불리는 걸 체크하는 기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여기서는 한 달 단위니까 컴파운딩 피리어드는 한 달 혹은 M이 되는 거고, 그거를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명목 기간은 1년이고 복리 기간은 한 달이며,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 명목 기간 안에 복리 기간이 몇 개 들어가느냐, 명목 기간, 아이고, 복리 기간부터 죄송합니다. 복리 기간이 명목 기간에 몇 개 들어가느냐, 뭐 1년, 죄송, 반대로 맞게 썼는데 처음에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네. 명목 기간 안에 복리 기간이 몇 번 들어가느냐, 그러면 1년을 한 달로 나눈 거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복리 빈도는 12가 됩니다. 컴파운딩 프리퀀시는 12가 되고 컴파운딩 피리어드는 한 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걸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12%인데 그걸 매달 쪼개서 주기 때문에 매달은 1%씩 줬단 말이에요. 매달은 1%씩 줬어요. 그래서 앞에 예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1 플러스 1%, 그걸 12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거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1268이 돼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이자율이다. 그러면 이 공식에서 1을 양쪽에서 빼주면 i가 12.68%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감하는 실효 이자율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공식으로 만들면 우리가 명목 이자율을 12%로 봤는데 이걸 일반적인 공식에서 쓸 때는 R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복리 기간 말고 복리 빈도를 우리가 문자로는 이 12를 M이라고 써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던 I를 R과 구별해서 실효 이자율을 I로 씁니다. 그래서 이 R과 M으로부터 이 실효 이자율을 구하기 위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방금 본 것처럼 12%를 12로 나누고 다시 12승을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12.68%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함수로 쓸 때는 그냥 이펙트를 쓰면 돼요. 이펙트에다가 명목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달랑 두 개죠. R과 M을 넣으면 되겠죠. R과 M을 넣으면 실효이자율 I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예제에서 계산해 봤던 것을 이제 일반적인 공식으로 바꾸면서 주요한 개념들의 용어들의 정의를 한번 확인한 겁니다. 바로 앞 페이지랑 얘는 그냥 똑같은 건데 예제로 한번 보고 개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걸 딱 정확한 용어와 공식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효이자율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젬플 0402 실효이자율 계산. 명목이자율이 1년에 12%이고 복리기간이 분기일 때 연간 실효이자율은 얼마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네, 명목이자율이 1년에 12%. 앞에서 본 거랑 똑같죠? 그럼 R이 12%입니다. 그리고 기간, 명목기간이 1년이에요. 네. 그리고 복리기간이 분기입니다. 복리기간은 분기. 보통 우리가 분기를 Q로 써요. 영어로 쓸 때는 쿼터죠. quarterly compound 이렇게 씁니다. 연간 실효이자율 I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연간으로. 나중에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아는 공식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R을 M으로 나눈 걸 M승 하면 된다. 그럼 12%에서 M만
복리기간이 분기니까 1년에 복리는 4개 들어가죠. 4개. 이게 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로 나누고 4승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리기간이 분기니까 한 분기에는 3%가 되는 거예요. 한 분기는 석 달로 돼 있으니까. 그럼 1.03을 4승하면 1.12551이 나와서 이 공식으로 따졌을 때 i가 12.551%가 됩니다. 12.551% 1년에 이렇게 구하죠. 그래서 요걸 요 단계를 그대로 거쳐서 우리가 스프레드시트로 할 수도 있고 함수로 할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예제 4-2 명목이자율을 1년에 12%로 쓰고요. 더 크게 해야겠네요. 그래프 없으니까. 네. 요 기간을 꼭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려면 기간을 항상 꼭 써주세요. 복리기간은 분기, 쿼터에 Q를 써줍니다. 복리빈도는 뭐 여러분들 이건 그냥 당연히 아는 거니까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분기가 1년에 몇 개 들어가냐 이 얘기입니다. 네, 실효이자율은 공식을 사용하면 1 플러스 R 나누기 M 그걸 M승 한 다음에 1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12.5%가 나오고 이펙트 함수를 쓸 거면 이펙트 넣고 명목이자율 12% 넣고요. 그 다음에 복리기간 설명 밑에 그 도움말로는 연간 복리이자 산정기간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복리기간이에요. 네. 복리기간 4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5%가 되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팁을 사용을 하면 일단 분기로 쪼개놓고요. 분기로 한번 쪼개놓고 그러면 한 분기에는 3%거든요. 그걸 이제 1년으로 늘리기 위해서 4승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팁으로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면 요걸 그렇게 복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이자율 응용 좀 더 응용을 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응용이라기보다는 좀 본격적인 팁을 주는 건데요. 더 일반적인 경우를 일단 설명을 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팁이 필요하다라는 걸 한번 설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 실효이자율을 구하고 그걸 적용하기 위한 실효이자율을 우리가 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떤 계산에 적용을 하고 싶어서 이자율을 구하는 건데 그게 적용되는 기간을 우리가 지불기간이라고 불러요. 지불기간 혹은 effective rate period 혹은 effective period라고 부르는데 이게 명목기간 nominal period랑 지금은 똑같았잖아요. 1년에 명목이자율이 있을 때 복리기간이 어떻게 되면 1년에 실효이자율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 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1년의 실효이자율이 아니라 6개월의 실효이자율을 구한다면 혹은 다른 실효이자율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는 아까 복리빈도를 구했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어디가 달라지느냐면 여기가 달라지죠. M을 K로 나눕니다. K가 명목기간과 지불기간의 상대적인 비율이에요. 크기의 비율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해야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생각해 보면 1년 12%짜리를 뭐 예를 들면 뭐 분기에 몇 퍼센트냐 혹은 6개월엔 몇 퍼센트냐 이렇게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구할 때는 K가 얼마겠어요? 명목기간이 분기보다 4배니까 4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6개월은 1년에 2번 들어가니까 K가 2가 돼요.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거 어느 걸 먼저 나누고 이게 헷갈리니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제
0402를 풀 때 마지막에 나왔던 그거예요. 우선 명목 이자율은 어차피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은 실제로 그걸로 우리가 실효 이자율을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기간을 더 세부적으로 쪼갤 때 그냥 똑같이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떡 썰듯이 그냥 나누면 돼요. 1년에 12%라고 했다면 그럼 한 분기에는 3%, 4조각이니까. 실효이자율 기준으로 1년에 12%, 명목이자율 기준으로 1년에 12%라면 한 분기의 실효이자율은 그냥 3%. 4로 나누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쉽죠? 그런 다음에 복리기간일 때는, 복리기간에서는 지금 복리기간이 분기인 경우니까 여기 예제에서 복리기간 분기였죠. 복리기간의 시간 단위를 우리가 가지고 이미 분기로 다 맞춰 놓은 상태에서는 실효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이 같아져요. 이게 되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로 만들었잖아요. 분기 명목이자율을 구했어. 근데 분기가 바로 복리기간이야. 그러면 실효이자율도 똑같아 라는 겁니다. 분기의 실효이자율과 분기의 명목이자율은 똑같다. 왜? 분기가 지금 복리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렇게 나눈 이유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그게 복리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눴는데 분기의 명목이자율이 3%인데 그게 분기의 실효이자율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면 일단 실효이자는 구했어요. 이미 구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대한 실효이자율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기간이 지금 1년인 거예요. 1년. 그럼 분기를 1년으로 늘려야 되는 거죠. 반대로. 네, 기간을 확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땐 복리 계산을 해준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실효이자율이니까 분기마다 3%의 이자를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기마다 3%의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1년으로 늘리려면 4번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4번 이자를 받아야 1년에 이자를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다. 따라서 분기의 실효이자율을 1년의 실효이자율로 바꾸려면 4승을 해주면 됩니다. 1 플러스 i는 1 플러스 iq의 4승. 그래서 1.03의 4승을 한 다음에 양변에서 1을 빼주면 12.55%가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대로죠. 그래서 위의 공식을 모르더라도 이 3단계 공식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불기간이 명목기간과 다른 경우에 실효이자율을 아주 헷갈림 없이 차근차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